예, 안녕하세요.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요즘 음주 단속도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음주운전 상담 사례도 많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단순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한번 형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고 초범의 경우에는 약식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재범부터 가게 되면은 벌금형의 비율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2단계까지는 그래도 벌금형의 비율이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번부터는 실형을 각오할 단계라고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범죄인데 벌써 3번이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는 나라에서도 이 사람은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3번도 이럴진데 4번, 5번, 6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3번부터는 거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고 4번, 5번, 6번부터는 실형이 선고되지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보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전과 8범이고 심지어 이분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실형 복역을 다니고 오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세요. 음주운전 8범 전과가 있는 분이 또 음주운전죄를 저질렀으니 이분은 그냥 실형이 선고될 거라고 그냥 각오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게 이상한 사건이었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나는 실형이 선고될 거니까 끝났어 포기할래 라고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사례도 결국 집행유예라는 좋은 선처를 받았기도 했고 6범, 7범, 8범의 경우에도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희망을 가져라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실형을 피하는 그런 선처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주운전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당연히 선처를 받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잖아요. 보통은 뭐가 있겠습니까? 반성문이 있겠고 탄원서를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차량을 팔아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로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도 하실 거고 또 인터넷을 검색해서 돈을 얼마 주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수증을 낸다라든지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낸다라든지 준법서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너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통제력이 없음을 깨닫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서 더 이상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 치료 결과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대단한 비결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는 양형 자료입니다. 어떤 광고를 보면은 자기들은 이런 양형 자료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최선의 선처를 끌어낸다라는 비결처럼 광고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무슨 대단한 비결은 아니고 사실 음주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들은 대개 다 제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양형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자료들은 안 내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그런 자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3범 이상, 4범, 5범 또 그 이상 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국 답은 하나예요. 나에게 판결을 선고하는 저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 단계는 법률적인 요건이 어떻느니, 양형 기준이 어떠느니 이런 법률과 기준으로 어떤 논증을 해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최종적인 판결을 하시는 저 판사님이 나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변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판사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저 판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 판사님이 보시기에 그냥 그저 그런 여러 사건 중에 하나, 여러 피고인 중에 하나가 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특별히 마음이 가는, 특별히 뭔가 측은해지는 그런 피고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판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날에 심리하는 사건 수가 정말 많습니다. 재판 하나도 5분에서 10분을 넘기지 않는 재판이 많고 판사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데 여러 피고인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많은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 어떤 이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들이 온전히 전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판사님도 기계적으로 표면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판사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건, 뭔가 눈이 가는 피고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보시게 되고 아무래도 제출한 양형 자료의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어떤 됨됨이가 피고인에게 어떤 어필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개인적인 부분,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와 그 개인적으로 처한 삶, 사정, 인생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이런 부분을 잘 녹여낸 어떤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피고인의 이제 개인적인 목소리를 판사님께 직접 들려드리는 그런 과정,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한 최후 변론을 통해서 판사님이 보시기에 이 피고인이 그저 그런 여러 피고인 중 한 명이 아닌 눈에 들어오는 삶이 느껴지는 어떤 구체적인 인간 누구로서의 삶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충실한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판사님 눈에 들어오게 하고 판사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이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판사님이 우려하시는 건 하나예요. 지금 선처를 해주면 이 사람 또 사고 치지 않을까? 또 음주운전 하지 않을까? 즉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인데요. 이런 이제 재범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 드릴 필요가 있어요. 판사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가고 측은해서 한 번 더 선처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만약에 선처를 해줘서 뭔가 이제 이 피고인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분명 염려하실 거예요. 그런 이제 우려가 이제 생기지 않도록 불식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변론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치료라는 어떤 과정을 현출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택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재범이나 어떤 전과가 많은 분들에게는 그런 이제 치료 사실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에 가까워요. 그것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건도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대놓고 법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이렇게 실형도 살다가 나오기도 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걸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면은 나라에서는 결국 어떤 강제력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일갈하셨어요. 사실 판사님이 재판 진행 중에 절차 외적인 어떤 훈계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시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진행해야 되는 사건 수가 많기도 하지만 판사님들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으로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 시비 문제를 염려해서든 어떠한 이제 이유에서든 재판 중에 그런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사건 자체가 피고인이 마음이 가는 피고인이기는 하는데, 자꾸 눈이 가는 피고인이기는 하는데 재범에 대한 우려가 도저히 이제 사라지질 않는다, 이 부분이 고민이다 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 흔적을 좀 드러냈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일단 이제 판사님의 눈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 즉 이제 판사님의 눈에 들어오고 뭔가 측은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재범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좀 안심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그 실제 당사자, 의뢰인분의 삶을 좀 추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뭐 하나라도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충실하게 연구하고 사건을 이제 개별화하여 맞춤형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주운전죄로 기존에 이제 여러 번 처벌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실형이 선고될 위기다, 이제는 정말 실형이 선고될 것 같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드시는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내용을 같이 들어보고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과 8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음주운전죄를 저질렀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내드린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 더 유익한 어떤 사례를 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